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고린도 전서라는 고대 문서에 대한 학술 개요서인데요. 사실 이런 고대 종교 문서는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거의 2000년 전의 도시와 또 그곳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고민에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타임캡슐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편지를 그냥 해설하는 걸 넘어서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체 어떤 곳이었고 또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 공동체의 분투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지 함께 찾아보는 거죠. 자, 우선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료를 보면 위치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있는 그 좁은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죠.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동서양의 무역이 모두 거쳐가는 그야말로 고대의 글로벌 무역 허브였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 허브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명령으로 재건된 로마의 식민 도시였다는 점이에요. 아, 재건된 도시요? 네. 그러니까 온갖 인종과 문화, 돈과 기회가 몰려드는 뭐랄까 일종의 신흥 도시였던 겁니다.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야망 있는 사람들이 막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모여들고 부는 넘쳐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은 좀 희미해진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곳이었겠죠. 와, 신흥도시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족 도시가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한몫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고린도가 사치와 방종으로 유명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도시 분위기랑 무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알아야 편지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파벌 싸움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시의 DNA가 공동체 문제에 그대로 투영된 거죠. 그런 도시의 흔적이 실제로 남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자료의 저자인 바울이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마, 즉 재판석이 발굴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심지어 편지에 등장하는 도시의 제목안 에라스토스의 이름이 새겨진 포장도로 비문이 발견되었다니 이건 그냥 옛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 에라스토스 비문 같은 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로마의 고위공직자였다는 걸 고고하게 입증해 준 거니까요. 와, 역사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그런 순간인 셈이에요. 이런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곳에 뛰어들어서 편지까지 쓰게 된 걸까요?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 공동체를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를 보면 그가 고린도에 무려 18개월이나 머물면서 직접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공문서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공동체에게 보내는 애정과 염려가 담긴 뭐랄까 가정통신문에 더 가까운 거죠. 설립자이자 정신적인 부모 같은 입장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 더더욱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네요. 어떤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건가요? 네, 주후 53년에서 55년경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이요? 네, 공동체가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온갖 도덕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궁금한 점들을 적어서 보낸 길문 목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편지는 일종의 긴급 처방전이면서 동시에 FAQ 답변서인 셈이에요. 잠깐만요. 자료에 언급된 문제 목록을 보니까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공동체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신자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고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심각한 성문제까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목록만 보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혼란,
예배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막 방언을 해서 질서가 무너지는 문제까지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와 가치관이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문제가 바로 그 분열 문제였군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모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 다투었다니. 이건 마치 그리스 철학 학파나 로마의 정치 파벌을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에요. 세상의 성공 논리, 즉 누가 더 똑똑하고 유력한 지도자를 따르는가 하는 그 경쟁 구도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첫머리부터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다룹니다. 자료에서 이 편지의 신학적 핵심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하는데요. 바울의 논리는 간단해요. 너희는 특정 인간 지도자의 팬클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그런데 왜 몸이 서로 싸우고 있느냐? 라며 호되게 꾸짖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분열이라는 게 단순히 의견 차이 수준이 아니었겠네요. 고린도라는 그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신앙의 형태로 표출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까지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가. 이 고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울의 처방은 추상적인 원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파고들죠. 자료에 나온 편지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대한 신학적 원칙을 선포한 뒤에 곧바로 결혼, 음식, 예배 방식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넘어가거든요.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정말 넓어서 놀랐어요.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여 식사할 때의 예절,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활 논쟁까지. 이건 거의 공동체 운영 매뉴얼 수준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들이 다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게 그냥 밥 먹을 때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정도의 예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였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식사 자리가 사회적 계급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거든요. 계급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유한 신자는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비싼 음식과 와인을 먼저 실컷 먹고 마셔요. 반면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늦게 온 가난한 신자는 먹을 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죠. 세상에. 같은 공동체 식사라고 모였는데 식탁 위에서 세상의 빈부격차가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와, 바울이 분노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였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의 신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죠. 고대 도시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 제회를 거친 것들이었어요. 그랬겠네요. 그럼 신자들은 장을 볼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먹어도 되나? 이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 아닐까? 누군가는 괜찮다고 하고 누군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된 거죠. 이 편지는 바로 그런 초기 공동체가 겪었던 생생한 성장통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보니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화려하고 역동적이지만 온갖 문제로 들끓었던 고대 도시 고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려고 애썼던 한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요. 이 편지는 어떤 고상한 신학 이론서가 아니라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날아든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신앙이라는 게 처음부터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무엇을 믿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가 중요했던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거대한 간극 속에서 넘어지고 다투면서도 어떻게든 그 이상을 살아내려고 분투했던 과정, 그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실제 모습이 담겨있는 아주 인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의 2000년 전 고린도 공동체가 겪었던 문제들, 분열, 문화적 압박, 일상의 윤리적 딜레마를 살펴봤습니다.
이 고대의 고민들을 되새겨보면서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옛날 이야기성 문제들 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의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